네, 우리 기출을 품다 이제 학교별로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한양대죠. 네, 같이 보시면 먼저 이제 여러분들 거기 프린트 다 있을 거예요, 그죠? 인강 친구들도 다 파일 다운 받으셨을 테니까 거기에 빈칸 이제 메워 보세요. 자, 먼저 한양대학교는 이제 작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문과이과를 쪼갰었는데 지금 이제 2023년에는 통합으로 나왔거든요. 통합으로 나와서 이제 이렇게 똑같이 진행될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40문항에 70분이 더 이상 아니게 됐죠. 그걸 확인을 해 보도록 할 거고요. 어휘가 6문항 정도가 출제가 됐는데 뭐 문제 내기 귀찮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요번에 제가 문제 보여드린 것도 그래서 어휘를 좀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요번에 지금 2023년에 문제 내기 귀찮은 것도 그렇고 문제수 줄이겠다는 것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 이제 여러분들 한양대 시험 칠 때는 뭐 올해랑 비슷한 난이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안 어려울 거란 예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전형 변경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지문에서 이제 보면 거기 적혀있죠. 전형 변경되는 건 우리 이미 충분히 얘기를 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영수 합쳐진 상태로 130분을 보거나 아니면 영어 35문항을 이제 60분 동안 보거나 이렇게 된다라는 거 확인하셔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도 그거 시간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시간 배분에 대한 얘기인데 요거는 개략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서 제가 가이드라인으로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뭐냐면 70분을 기준으로 이제 푼다고 쳐요. 왜냐면 지금 주어진 거는 70분짜리니까요. 그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자, 중요한 거는 과목별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시간을 쓴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잘 보세요. 자, 지금 답안 작성에 6분인데 사실 여러분들 한 1, 2분, 3분 정도 걸리죠. 그러면 3분 정도가 남는데 그거를 배분한다 치더라도 70분 동안 시험을 치는데 한 문항당 요런 정도의 시간을 써도 빠듯하게 풀려요. 다시 말하면 시험장 가서 고민하는 순간 못 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죠. 다 못 풀어도 되는데 풀 수 있는 걸 푸셔야 돼요. 알겠죠? 다 못 풀어도 돼요. 가서 고민하면 안 돼요. 알겠죠? 빨리 푼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풀 수 있는 걸 풀고 모르는 건 제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계산해보면 완전 소름이에요. 시간 진짜 없어요. 알겠죠? 그냥 기계적으로 막 빡빡빡빡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해서 미리 준비 안 한 사람은 이 시험에서 붙기가 힘든 거예요. 진짜 잘하는 사람이 아니면. 시험장 가면 무조건 시간이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고민을 해도 되는데 그러면 뒤에 거를 못 풀게 될 거고요. 다 못 풀어도 되는데 풀 수 있는 건 다 푸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야 붙어요. 한양대는 어려운 시험을 치는 학교고 어차피 다들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점수는 어차피 낮아요. 알겠죠? 100점 안 맞아도 되거든요. 100점 맞으려 하면 못 붙어요. 잊지 마세요. 알겠죠? 고민하는 순간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안 떨어지려면 기계적으로 푸셔야 돼요. 알겠죠? 못 풀겠으면 넘어가셔야 돼요. 알겠죠? 그거 기준으로 잡아주시면 자, 이제 순서를 좀 추천드릴게요. 물론 제가 봤을 때 생각하는 제일 이상적인 순서는 그냥 쭉 푸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문제를 푸는 게 좀 부담스럽고 어렵다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는 걸 권해드리냐면 보세요. 자, 1, 2, 3까지는 하세요. 알겠죠? 왜냐면 어휘, 문법 양 많지 않고 논리까지는 하시는 게 좋아요. 대신에 논리에서 포인트도 논리에서 보통 친구들 시간을 다 써요. 왜냐면 정독하고 다 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논리에서 포인트는 3점짜리를 잘 공략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공략인가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 일단 논리까지는 푸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바로 독해 푼다고 잘 풀리는 거 아니니까요. 논리까지 푸시되 대신에 3점짜리를 잘 요리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중요해요. 보통 여러분들이 가장 필패 테크가 뭐냐면 시간 계산 없이 어휘, 문법, 논리까지 다 풀어요. 순수 특수유형까지 삽입, 배열, 흐름 이런 거 나오죠. 다 읽어요. 그러면 이제 딱 여기쯤 오잖아요. 그럼 10분 남아요. 그럼 이제 마킹하다 뺏기는 거죠. 이제 그러고 이제 아니면 교석은 나가버리거나 그럼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안 되고 일단 특수유형은 여러분들이 제가 가르쳐 보니까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푸는 것도 가르쳐 보니까 의미가 없고요. 여러분들한테 뭐 찍으라 하던 것도 의미가 없는 걸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를 나중에 푸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마음이 급할 때 풀잖아요. 그러면 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시간은 쓰고 안 보이고 틀리고 패배감 들고 약간 안 좋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제일 좋은 최적의 순서가 뭐냐면 어휘, 문법, 논리까지 풀고 그리고 장문 독해로 웜업하고 킬러로 들어가는 거예요. 킬러는 32번, 41번이죠. 킬러 문항이 100점이 제일 높기 때문에 이거를 무조건 맞아야 붙어요. 물론 어려우면 틀려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걸 손도 못 대면 못 붙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점점. 그러니까 어휘, 문법, 논리까지 하고 어차피 그리고 한양대 배점 보잖아요. 이거 안 높아요. 특수형 배점 안 높거든요. 이거 안 높아요. 배점이. 근데 이거에 목숨을 건다는 거죠. 안 돼요. 얘를 풀고 얘를 푸셔야 돼요. 이게 가장 가성비가 높아요. 왜냐면 한 지문에 어려워도 딸린 게 막 2.5점, 3점, 4점 이렇게 되는 게 두세 문제씩 있단 말이에요. 이걸 풀어야 붙어요. 알겠죠? 그래서 1, 2, 3, 4, 5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찍어도 돼요. 왜냐하면 배점이 일단 안 올거예요. 시간이 없으면 버릴 거면 이걸 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왜냐면 논리보다 이게 어렵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1, 2, 3, 4, 5 요거는 시간이 없으면 찍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걸 푼다고 이걸 버리면 점점 못 붙는 거야. 알겠죠? 하늘이 돕지 않으면 못 붙어요. 그러면 알겠죠? 이걸 푸셔야 돼요. 알겠죠? 그런 식으로 기준을 잡고 문제를 풀어주시고, 그리고 가장 문제 풀 때 한양대에서 중요한 건 3점짜리를 내가 어떻게 풀 거냐, 그리고 킬러 문항을 내가 얼마나 남들보다 여유롭게 푸느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그렇게 기준을 잡아주셔야 되고, 그리고 검토해서 문제 끝내는 거야. 알겠죠? 이게 기본적인 흐름이에요. 알겠죠? 이게 문제 풀 때 플로우고, 그 다음에 시간은 보면 알겠지만 일단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알겠죠? 그렇게. 자, 특이사항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일단은 유형 변화가 두드러지는 학교가 한양대예요. 어떻게 두드러지느냐? 2018년에 옳은 것 고르기가 문법에서 나왔다 그랬죠. 그리고 19년에 갑자기 사지선다에서 오지선다로 바뀌었어요. 심지어 공지도 안 했어요. 제가 알기로 공지도 안 했어요. 그냥 지금 바뀌어서 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멋대로 문제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얘기 잘 안 해줬어요. 그래서 약간 문제 유형이 내는 게 많이 특이한 학교이기 때문에 항상 문제 잘 보셔야 돼요. 알겠죠? 완전 산통 날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21년, 22년에는 갑자기 빈칸을 내기 시작했다. 이것도 특이한 경우죠. 그리고 23년의 경우에는 지문의 길이가 좀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 칠 때도 작문에 대한 접근법을 기준을 잡고 가셔야 돼요. 다 읽고 풀든 안 읽고 풀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다 안 읽어도 풀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를 기준을 잘 잡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3+1 연습하시는 걸 저는 권해드리고, 그 다음에 원래 한양대가 특수형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올해 특수형이 거의 안 나왔어요. 그래서 미리 좀 연습을 해놓으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해요. 알겠죠? 어떤 유형이 나오나 뒤에 나올 거니까 보시고요. 자, 난이도 변화는요. 어떻게 되냐면 문과랑 이과 기준으로 이제 나누어서 점 시험을 봤을 때 23년 때 냈던 사람은 15, 16, 17, 14년에 출제를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때 어렵고 이때 쉬웠거든요. 이때 어렵고 이때 쉬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2023년이 그렇게 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장에 갈 때쯤에는 물론 이거는 최근 기출이고 어려우니까 풀어보시되 요거를 위주로 대비를 하고 가시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일 거예요. 물론 누가 들어갈지는 저도 몰라요. 근데 문제 유형 난이도나 이런 거 비슷한 거는 요런 애들이다. 알겠죠? 요때는 어려웠다. 그래서 어려운 거 연습하고 싶다. 요때 해를 연습하시면 되고요. 쉬운 거 연습해서 실제 시험에 한 이 정도 난이도를 예상하고 싶다. 요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예상할 때 올해 시험은 올해만큼 나오거나, 그러니까 여러분 2023년 기출만큼 나오거나 쉬울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휘 추가되는 거 기억하셔야죠. 그리고 관용어랑 구동사 또는 속담 같은 거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잘 확인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cut one's teeth on, 요거 모르면 못 푸는 문제였었죠. 또는 blood out, 요런 것들 관용어 잘 확인해 주시고, 다음, 자 그러면 전략 어떻게 잡을 거냐. 자, 전략 1, 2번 있지 않나? 1, 2번 있지 않나? 있죠. 근데 빈칸 없죠? 빈칸 있어요? 빈칸 없죠? 된 거야 그러면. 네, 그쵸? 그래서 지문에 뭐 먼저 전략 먼저 확인을 해보세요. 거기 보시면 문항수 보셔야 되고 선지 보시는 거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출제 비중 설명할게요. 이거 빠졌네요. 자, 출제 비중 확인 보시면 논리냐 독해냐 있죠. 아래다 쓰세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21번부터 25번 사이를 보면 돼요. 이 사이에 시작되는 게 논리냐 독해냐에 따라 다른데, 만약 거기까지 갔는데 아직 독해가 제대로 시작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피곤한 거예요. 알겠죠?
양이 많아졌다는 뜻이고 논리가 많아지면 힘들죠. 읽어야 될 게 많으니까. 그래서 지문 내용 봤을 때 21번에서 25번 사이를 봤을 때 그때의 어디쯤에서 독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가를 기준으로 이 시험은 할만하다, 까다롭다를 판단하시면 돼요. 알겠죠? 만약에 논리가 많네. 그러면 막히면 버리는 거야. 그렇죠? 다 푸는 걸 목표로 가는 거야. 그죠? 그렇게. 그 다음에 단문이 맞냐, 장문이 맞냐는 뭘로 보면 되냐면 세트 유형으로 보시면 돼요. 지문 봤을 때 한 지문에 두세 개씩 딸리냐, 한 문제씩 나오냐가 나오는데 한 문제당 한 지문이면 피곤하죠. 그런 걸 통해서 빨리 풀어야 되겠네, 아니면 조금 쉽게 나왔네, 이런 판단을 하시면서 시간 배분을 하시는 거예요. 미리.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문 길이. 지문 길이 이건 보면 알 수 있겠죠. 그죠? 바로 보면 판단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딱 처음에 시험지 가면 주면은 이제 파본 검사하세요 하거든요. 풀지 말고요. 쓸데없이. 그런다고 맞을 것 같아요. 그걸. 틀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알죠? 침착하게 시간 주면 똑같이 푸시고 확인하세요. 전체적인 빅픽처를 그려서 시간 배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풀고 이걸 이렇게 빨리 머릿속으로 그리는 게 더 낫거든요. 바로 딥다 풀지 마시고 그런 거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리고, 그 다음에 어휘 문제 잘 확인하셔라. 그런 거 말씀을 드리고요. 됐죠? 자, 문법은 포인트, 스위치. 다음 시간 때 제가 문법 자세하게 분석해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그때 보시면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스위치가 요새 계속 나오고 있으니 그걸 확인하셔라. 그게 결론이 되겠네요. 문법 설명은 제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다음에 논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거가 중요하죠. 문제를 선별해서 풀 수 있는 문제를 푸시는데 3분 넘어가면 안 돼요. 알겠죠? 이름 망해요. 알겠죠? 읽다가 안 익히면 버리는 거야. 알겠죠? 3분 넘어가면 안 돼요. 어떤 문제도 3분 넘어갈 문제는 없어요. 알겠죠? 자, 다음 단문 논리는 정확성으로 푸셔야 되는데 정확성으로 푼다 얘기는 뭐인 거예요? 지문의 초점을, 범위를 좁게 잡아서 지문에서 주어 변화 확인 잘 하면서 푸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장문 논리가 포인트죠. 요게 얼마나 맞냐가 한양대학교 논리 난이도를 결정하는데 딱 보면 알거든요. 길어요. 다른 거보다 길거든요. 아니면 3점이라 적혀 있어요. 그게 장문 논리인데 얘네들은 될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좀 빠르게 푸실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단문 논리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정확성이 아니라 확실성이에요. 요거 확실성이에요. 정확성 아니에요. 확실성이죠. 단문 논리는 안 길기 때문에 전체 맥락을 가능하면 다 파악하고 푸시는 걸 권하고요. 그 다음에 장문 논리 같은 경우에는 길거나 3점 적혀있기 때문에 바로 알 수 있거든요. 걔네들은 최대한 빈칸 근처만 보고 푸는 쪽으로 가셔야 돼요. 물론 그렇게 했을 때 맞는 문제 있고 그렇게 해서 틀리는 문제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맞출 문제를 빨리 맞추는 게 핵심이에요. 어차피 100점 안 나와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 1등으로 보는다고 해서 장점 안 나오죠? 그러니까 그냥 붙기만 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1등 할 필요 없고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맞추는 쪽으로 가시려면 긴 걸 빨리 푸셔야 돼요. 틀려도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준 잡아주시고 문제 요거가 논리의 핵심이고, 그 다음에 요거 빠르게 전환을 하셔야 되는 거 알죠? 부분 하다가 안 되면 전체, 안 되면 바로 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전체 보다가 안 되면 부분, 아니면 버리는 거예요. 왔다 갔다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오답으로 잘 나왔던 단어들 이런 것들 체크해 두시고, chromatic 확인해 주시고, 정답 잘 되는 단어 이런 것도 확인해 두시고요. 답 잘 되거든요. 그래서 안 되면은 대충 경험상 답 잘 됐던 단어 찍는 것도 요령이죠. 그런 것도 확인 잘 해주시고, 그리고 논리학 관련된 용어가 많이 나왔는데 아직 안 나온 게 실로지즘이거든요. 요거는 나오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해보고요. 그래서 외워두세요. 여기까지 우리 내용 확인해봤고, 자, 그 다음 독해. 독해는 한양대학교에서 나오는 유형은 삽입, 배열, 흐름, 이후 문단 유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최대한 풀 수 있는 문제 빨리 푸셔야죠. 자, 그리고 장문 독해에서 핵심은 킬러 문제죠. 자, 킬러 문제는 다 읽고 푸는 거 아니죠. 빈칸 근처 위주로 읽고 밑줄 위주로 읽고 그 다음에 3+1 해서 푸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다 읽고 푸는 건 선택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 맞는 거 아닌 거 알죠? 여러분들은 선택해서 푸실 수 있어야 돼요.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3+1 밑줄 빈칸 요거 위주로 잘 풀 수 있어야 된다. 일치 문제는 버린다 하더라도 일단 풀 수 있는 문제는 다 풀고 맞출 문제는 다 맞춰야 돼요. 알겠죠? 그 기준으로 잘 봐주시고,
그 다음에 단문 독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 문장 확인이 매우 중요해요. 왜냐면 단문 독해, 한양대학교는 미괄식을 출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서 내용이 바뀌어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 감안해서 문제 풀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추론이라는 단어 워딩이 시험에 나올 때는 답 찾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한양대는 추론 문제 까다롭거든요. 나오면 오답을 제끼고 남는 걸 고르는 방식으로. 뭐 늘 그렇게 해왔지만 그렇게 여러분들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거기 프린트 보시면 이중부정 한양대가 좋아하는 거 쭉 정리해놨죠? 보세요. 번역본까지 다 넣어놨으니까 해석 꼼꼼하게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총평. 자, 결론. 어휘는 관용어와 속담이 나올 거예요. 중대도 그런데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짬짬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휘는 맥락 따지기보다는 외워서 푸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거예요. 한양대의 경우에는. 성대는 맥락을 보셔야 되거든요. 한양대는 맥락을 안 봐도 풀 수 있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해 주시고, 그 문법은 문장 분석이 중요하죠. 문제 확인해 주시고요. 스위치 나올 것이다. 예상. 그리고 문법은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단문 독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의 특징이에요. 올해는 선지 분석이 되더라고요. 올해는 선지 분석이 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올해 시험장 들어갔을 때는 어려우면 선지 분석해 보시고 되면 그걸로 밀고 가시고요. 안 되면 그거 하지 마세요. 알겠죠? 2022년에는 안 됐는데 23년에는 됐어요. 23년에 여러분 때 될 거예요. 알겠죠? 안 되면 하지 마시고 되면 하세요. 알겠죠? 선지 분석 염두에 두고 가세요. 알겠죠? 23년에 됐기 때문에 24년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중부정 해석. 이건 뭐 단어 뜻 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독해는 킬러 문항. 요걸 잘 요리하자. 그죠? 확인해 주시고, 결론 전략을 잡고 풀어야 한다. 그리고 올해는 선지 분석이 될 것 같다. 알겠죠? 22년에는 안 됐다. 23년에는 됐으니까 24년에는 될 것 같다. 예요. 해보고 안 되면 하지 마시고 되면 하세요. 알겠죠? 그렇게 정리 잘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옆에 보면 이제 여기 어휘들 쭉 정리되어 있죠. 요거는 우리가 이제 리얼 복화에서 따로 또 제가 더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는데, 한양대학교에서 잘 나왔거나 중요하게 사용된 주요 단어예요. 이 정도는 정리해 두시기를 권하고요. 요거는 리얼 복화 때 조금 더 자세하게 해설을 하도록 할게요. 네,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할게요.